네, 반갑습니다. 아이콘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연속 2회에 걸쳐서 상승의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락의 단계를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연속 2회에 걸쳐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진행할 때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제목이 이제 배분 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천정을 치고 하락을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주가 운동에서 어떤 특징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배분 천정입니다. 배분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이제 두 개의 짧은 에너지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트에 보시면은 B 바닥에 나와 있죠. 요 B 바닥에서 C 천정까지 이제 20캔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천정이 이제 A인데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는 그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B 바닥에서 C 천정까지 20캔들이 진행된 상태에서 4캔들이 조정입니다. 4캔들이 조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D에서 A까지 이렇게 올라간 캔들 숫자를 보시면 16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제 20캔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겁니다. 보통 이제 길게 올라간 것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간 것이 이제 17캔들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이때는 2002년도 11월 달인데 바닥에서부터 한꺼번에 이제 한 20개 정도 캔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캔들 가량 조정받는데 한 5분의 1 가량 조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올라간 것이 16캔들은 첫 번째 올라간 이 20캔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B에서 C까지 20캔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한 C에서 D까지 조정한 4캔들을 이렇게 빼면은 이 16이라는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양상하고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천정을 형성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 값들이 올라가는 이 캔들 숫자가 굉장히 빼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시장이 그냥 우연히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움직임의 근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20캔들 올라간 상태에서 4캔들 가량 조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16캔들 가량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에 최초에 올라간 이 B에서 C까지 20캔들이라는 이런 상승 에너지가 4캔들 조정한 에너지와 또 16캔들 추가로 올라간 이 에너지로 두 개로 이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분이라는 것은 이 20개라는 큰 에너지가 또 4개 캔들 하락과 추가로 16캔들 상승한 이 두 개의 에너지로 이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D에서 A까지 올라가는 16캔들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황금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캔들 연결 숫자가 어떤 숫자에서 나왔느냐.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보시면은 비율, 확장되는 비율이 1.618이라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진행을 할 때는 최초에 움직인 어떤 숫자에 비해서 1.618배로 확장이 되면서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1.618배로 확장되는 그 비율을 곱하기 10을 하면은 16.18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16캔들 움직였다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비율을 숫자를 이제 연결 숫자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B에서 A까지 전체 캔들 숫자가 38캔들인데요. 20캔들에서 4캔들, 16캔들 이렇게 하면 총 합쳐서 이제 40캔들이지만 한 번 꺾을 때마다 한 캔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C 부분하고 D 부분이 두 개가 중복이 돼서 40캔들에서 2캔들을 빼면 38캔들이 나옵니다. 30캔들에서 한 40캔들가량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16캔들 내지 17캔들이라는 이 숫자가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30캔들에서 40캔들가량 진행될 때는 16캔들 내지 17캔들이 진행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이식매물 또는 경계매물이 갑자기 출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16캔들가량 진행된 상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16캔들 내지 17캔들 진행되면은 그 상태에서 일단 매도 기운이 생긴다. 이런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16캔들이면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식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배분 천정이라 표시되어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1단계로 1차 하락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제 배분 천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1차 하락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마지막에 나타난 이 D에서부터 A까지 16캔들 상승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추가로 더 하락해서 이 D 바닥을 붕괴시키면서 1차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라는 것은 일단 상승 에너지가 약화되는 현상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약화된다는 것은 요 B에서 C까지 20캔들 이런 큰 에너지가 4캔들 하락과 16캔들 추가 상승의 이 두 가지 운동으로 이제 분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이 생기는데 하락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 이제 D 부분에 있는 이 눌림목 바닥을 붕괴시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닥이 D 바닥을 붕괴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붕괴시키면서 이 A 천정에서 E까지 하락한 캔들 숫자가 18캔들입니다. 그럼 이제 D에서 A까지 올라간 캔들 16캔들보다 2캔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이게 한 2캔들가량 추가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수차게서 말씀드리는데요. 16캔들과 18캔들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서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6캔들과 17캔들은 두 개 더하면은 34캔들이 되는데요. 한 개가 이제 C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33캔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6캔들과 17캔들은 요 사이에 중간에 점을 안 찍어버리면 1.618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과 18 사이에 되면 16.18이 되죠. 그걸 왼쪽으로 점을 한 개를 옮기면은 1.618 이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6과 1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제 좀 잘 붙어 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하락이라는 것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천정에서 이제 이 바닥까지 18캔들이 하락하면서 앞에 있는 이 D 바닥을 붕괴시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D 바닥을 붕괴시킨 이 바닥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큰 반등이 나타나죠. 왜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바닥을 붕괴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가. 요것은 이제 이 B에서부터 A 캔들까지 상승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한 사람도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때 이제 D 바닥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올라갈 때는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추격하기도 못하고 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올라간 캔들 수보다 좀 더, 2캔들 더 하락해가지고 이 위치에서 D 바닥을 붕괴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올라갈 때는 잠보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만 쥐고 있다가 이렇게 18캔들 진행되고 나니까 16캔들과 18캔들 다 기다렸으니까 한 33캔들가량 기다렸죠. 뭐 한 두 달 가까이 기다리니까 자기가 잠보 매도했던 값보다 더 하락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바닥을 붕괴시키게 되면은 꼭 이렇게 반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앞에 바닥에서 이제 잠보 매도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하락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중간에 그 반등 바닥, 이 D 바닥을 붕괴시킨 상태에서 1차 하락이 완료가 되게 되면요.
그 뒤에 이제 반등이 오는데요. 1차 반등이라고 합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차 반등입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F 천정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5캔들 가량 진행됐습니다. 여기 이제 B 바닥에서 C 천정까지 올라갈 때 20캔들 가량 올라갔었는데요. 여기 반락할 때 보시면은 4캔들이 조정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B에서 C까지 올라갈 때 20캔들하고 A에서 E까지 내려올 때 18캔들하고 유사하죠, 거의. A에서 E까지 내려온 캔들이 B에서 C까지 올라온 캔들 숫자보다 약간 2캔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간에 반락한 캔들 숫자는 4캔들이고요. 요거는 올라갈 때는 5캔들이고, 이렇게. 숫자가 이제 처음에 한 20캔들 가까이 움직이게 되면은 중간에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숫자가 5캔들이라든지 또 4캔들, 6캔들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숫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7캔들 움직이면은 그 반작용으로 6캔들 움직인다든지 또는 18캔들 움직이면은 5캔들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특정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예를 들면 한 몇 년 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차트를 길게 자주 보시면은 이런 패턴들을 잘 이해할 위해서 이제 반복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반등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A 천정에서 E 바닥까지 하락하는 동안에 요 위치가 보시면은 F 바닥 위치가 여기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이 이제 지나가는 수평되어 있는 요 값하고 거의 이제 근접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 선, 값이 기준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또 이 음봉 F 추정 위치가 보시면은 녹색 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같이 교차하는 부분이죠. 기준선하고.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공간은 이제 양의 구름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구름청은 이제 구름청 윗부분이 저항이 되고요. 일단 캔들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구름청 윗부분이 저항이 되고 또 기준선도 지나가고 해서 여기 저항이 됐는데요. 일단 주가가 이제 1차 하락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올 때는 대부분 이렇게 본전 라인까지 진행됩니다. 본전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선이나 이 선행스팬 왕값이 전부 특정 기간값의 중간값 표현하는데요. 중간값이라는 것은 중심값. 예를 들면 이 기준선이라는 것은 26캔들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루어 나눈 겁니다. 중간에 있는 값들은 의미 없는 값으로 보고 계산에 넣지를 않습니다. 제일 높은 값, 제일 낮은 값. 예를 들면 요 위치에서 한번 보시면은 A 천정에서 E 바닥까지 18캔들이기 때문에 여기 F 천정 위치에서 보면은 18, 19, 20, 21, 22캔들이죠. 그래서 F 캔들의 위치에서 26캔들 동안에 제일 높은 값은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값은 E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2캔들이기 때문에 22, 23, 24, 25, 26에서 소급해보면은 여기하고가 26캔들 이렇게 이 사이에 레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값 동안에 제일 높은 값이 A가 여기가 제일 높고요. E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A와 E의 본전 값입니다. 예를 들면 A 천정에 사고 또 E 바닥에 샀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값 두 개를 선택해서 그 값의 본전 값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그 기간 값에 본전 값을 해주는 경향이 많다.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5일간 급격하게 반등을 해주면은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분할해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을 해줄 때 조금 내려가서 이제 매수 단가를 좀 낮춘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본전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이제 본전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이런 세력들이 시장 자체를
어떤 세력에도 시장을 확실히 100%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지 장악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부분에 실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실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내려올 때 단가를 낮춰서 이제 위로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처음에 이제 잘못 들어간 포지션들을 본전 또는 이익을 남긴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항상 거래를 하실 때 한 번에 이제 자기 자산을 전부 투입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값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항상 이렇게 본전 또는 본전 이상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하락 추세라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값이라는 게 특정한 값이 어떤 게 있겠느냐. 이 대표적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이 18캔들이라든지 또는 16캔들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천정에서 이제 한 16캔들이나 18캔들 진행하고 나면은 그 뒤로 반작용이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되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나타나는 숫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반등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크게 하락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이제 2차 하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2차 하락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2차 하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차는 숫자 1로 표현한다고요. 2차는 숫자 2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하락보다도 캔들 숫자가 늘어나겠죠. 여기 보시면은 F에서 G까지 25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차 하락이 18캔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5캔들이면은, 이 3단계로 이제 하락한다고 가정할 때 2단계로 하락하는 것은 항상 1단계 하락과 그 다음에 1차 반등 이 두 개의 숫자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모범 답안에 가깝다. 그래서 하락하는 에너지가 작을 때는 18캔들과 5캔들보다 작은 숫자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락하는 상태는 2차 하락은 1차 하락과 1차 반등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더 숫자가 증가하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하락이 A 천정에서 B 바닥까지 18캔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 1차 반등이 5캔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3캔들이 됩니다. 23캔들이 된 상태에서 2차 하락은 1차 하락과 1차 반등을 합한 숫자보다 조금 더 진행된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보면은 이제 18과 5를 더한 23캔들보다 조금 더 진행되는 숫자는 무엇이냐. 그게 선택된 것이 25캔들입니다. 여기 이제 16캔들 올라가고 18캔들 하락할 때도 보시면 차이점이 2캔들이 더 진행이 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8캔들을 하락하고 5캔들이 상승하면은 요 두 개에 더한 23캔들에서 2캔들이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바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런 패턴이 나왔었고요. 또 그 전 시간에도 나왔듯이 하락과 상승을 이렇게 단일로 비교할 때도 그렇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제3의 숫자를 비교할 때도 그렇고 합한 숫자보다 2캔들이 더 진행한다든지 비교한 숫자보다 2캔들이 진행한다든지 이런 특징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하락이 나타나겠죠. 3차 하락은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하락이 진행되기 전에 2차 반등이 나타납니다. 요거 이제 1차 반등은 E에서 F까지 5캔들이 반등을 했고요. 여기 이제 2차 하락이 25캔들 진행된 다음에 반등은 G에서 H까지 10캔들이 진행되는데요. 이 공간적인 특징은 F하고 마찬가지로 이 G 바닥에서 기준선 근방까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느냐. 이 논리는 조금 전에 이 바닥에서 F까지 진행한 논리하고 같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반등이 나타나는데 그 반등이 기준선, 이 기간값의 본전값까지 진행하려는 기한을 지닌다. 이게 이제 요 F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1차 하락에 제시된 숫자가 18캔들이었는데 이 2차 하락은 25캔들입니다. 18캔들은 15캔들에 가깝다고 보면은
G바닥은 25캔들. 그래서 A에서 E까지는 1.618을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한 16캔들 내지 18캔들 가량 그 사이에 이제 하락했을 때 1차 하락이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은 G바닥은 2.618 곱하기 10을 하면은 한 26캔들 근처, 여기는 25캔들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하락이 만약에 16캔들이라고 보면은 2차 하락이 26캔들 하면 요게 1.618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캔들과 25캔들도 1.618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가깝게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반등의 특징은 1차 반등과 마찬가지로 이 25캔들을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됐으니까 10캔들이죠. 그러면 이제 한 35캔들 가량 동안에 본전 값이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찬가지로 항상 주가가 이렇게 일정 부분 동안 이 파란색 선, 전환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특정한 값 근처에 오면 갑자기 빨간색 선 기준선까지 이렇게 튑니다. 그게 이제 어떤 기간값이 특징이다. 이게 이제 18캔들 또는 25캔들. 이게 16캔들 부근, 26캔들 부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은, 그 근처에 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을 할 때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반등의 특징은, 다음에 이제 3차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추세를 바꿔서 상승적으로 터닝을 하는 것을 노릴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차 하락 다음에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이 2차 반등이 1차 반등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차 반등이 B에서 F까지 5캔들입니다. 그러면은 2차 반등이 1차 반등보다 이 5캔들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크게 나타날까? 대표적으로 설정된 값이 2배입니다. 2배. 1차 반등이 5캔들이면 이 5캔들의 2배가량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반등은 차 앞에 1이랬죠. 2차 반등은 이 차 앞에 2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2차는 1차가 앞에 1이고 2차가 앞에 2니까 2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머리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2차 반등은 1차 반등에 비해서 이 반등하는 캔들 숫자가 2배 가까이 진행되는 경향이 많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 1차 하락이 18캔들이고 2차 하락이 25캔들이기 때문에 18캔들에서 25캔들로 진행되면은 7캔들가량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하락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등한 것이 10캔들이다. 7캔들인데 왜 10캔들이냐? 초과 하락한 것을 상쇄시키다 보면은 위쪽으로 또 초과가 발생하기 쉬운 게 이게 주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 치놔놓고 거기서 현금을 쥐고 있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반등하는 타이밍에 또 매수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고 항상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캔들이 이제 과매도가 되는 상태에서 18캔들에서 25캔들 진행되면서요.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 10캔들인데 속을 보시면은 10캔들, 9캔들, 8캔들, 7캔들 있죠. 여기 첫 번째 음봉이 G에서 7캔들 위치고요.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7, 8, 9, 10 이렇게 횡보 상태에서 이제 천정을 이중 천정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3차 하락입니다. 3차 하락은 이제 H 전정에서 J 바닥까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3차 하락 다음에는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반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바뀌어서 상승으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요건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1차 하락이 18캔들이고 2차 하락은 25캔들입니다. 그럼 3차 하락은 16캔들이죠. 여기 차이점에 보시면은 이 16이라는 숫자가 1차 하락 이 숫자보다는 숫자가 2캔들이 작고요. 그 다음에 2차 하락보다도 당연히 작습니다. 그래서 3차 하락을 끝으로 추세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이 3차 하락이 2차 하락보다 작은 것은 물론 1차 하락보다 작게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출현하는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이 16캔들이라는 것이 1차 반등 이 5캔들하고 2차 반등 10캔들하고 이거 두 개를 합한 숫자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숫자가 그냥 제멋대로 나타난 것 같아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 16이라는 숫자가 하락 운동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하락 운동 두 개를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봐서 어떤 레인지 값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락이라는 것은 그 전에 상승했던 것의 반작용으로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반등했던 것과 비교를 해서 어떤 값 주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값, 그 레인지 안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진행 보셨다시피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3단계로 하락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 10개가 하락이 나타나면은 60% 내지 80%는 3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특정한 경우에는 뭐 2단계로 끝내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봐서 이제 빈번하다. 즉 60% 내지 80% 정도 3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1차 하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 전에 이제 마지막에 반등하던 그 바닥을 붕괴시킨다. 그 다음에 숫자는 이제 그 마지막에 반등한 숫자보다 몇 캔들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반등의 특징은 이제 천정과 1차 하락 바닥 그 사이 값의 본전값까지 올려라는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2차 하락은 1차 하락과 1차 반등 그 두 개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조금 더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특징을 잘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2차 반등은 1차 반등의 2배가량 진행되는 특징이 있더라. 그 다음에 3차 하락은 1차 하락보다 조금 더 숫자가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1차 하락과 1차 반등과 2차 반등 두 개 합한 숫자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더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진행할 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을 역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통계적 확률로 추정할 수 있는 값들이 존재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단계 하락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2007년도 11월 1일 천정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하락입니다. A 천정에서 B 바닥까지 17캔들 하락을 했죠. 자, 지금 보시면은 16캔들, 17캔들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명을 적어 놨습니다만은 16캔들, 17캔들 이 숫자를 제가 황금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황금수냐? 확장되는 숫자가 1.618 비율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연결수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래서 황금 비율을 숫자화 시킨 것이다. 1.618을 곱하기 10을 하면 16.18이기 때문에 16 또는 17이라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진행하면서 일정 폭 상당히 운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숫자로 규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개와 17개가 진행되면은, 그 전에, 만약에 A 천정이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하락을 진행시킨 매도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하락 추세에서 쌓아두었던 하락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서 위쪽으로 한번 바꾸어 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가 된다. 또, 역으로 보면은, 위쪽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다가, 끌려서 내려오는 이런, 매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 던지고 포지션을 하방으로 바꾸고 싶은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위치가 된다.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6캔들이나 17캔들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있는 추세가 급격하게 반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이런 특징입니다. 자, B에서 C까지 10캔들가량 진행이 됐죠. 자, 이것은 A에서 B까지 캔들 진행된 것에 61.8%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간적인 특징은 구름청, 양의 구름청 윗부분에 천정이 되고요. 기준선을 약간 돌파했으니까 여기 60% 가까이입니다. A 천정에서 B까지 또는 이 A 천정에서 C까지 이 레인지 값의 절반 정도를 약간 넘어선 61.8% 수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하락 보시겠습니다. 2차 하락 보기 전에 1차 반등은 B에서 C까지 이 부분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1차 하락에 대비해서 1차 반등은 약 61.8%가 특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숫자다. 꼭 61.8%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60% 내지 80% 사이에서 이제 가까이 형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숫자화할 때 61.8%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하락은 C에서 D까지 진행하면서 37캔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17캔들 하락과 10캔들 상승 두 개를 더하면 27캔들인데요.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17캔들과 10캔들 두 개가 27캔들인데 거기다가 10캔들을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되먹임 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캔들은 이 1차 반등 숫자의 약 2배가량 진행되죠. 그 다음에 E에서 F까지 이 숫자는 이제 17과 비해서 조금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2차 하락이 진행된 다음에 2차 반등은 그림은 보시면은 D에서 E까지 18캔들, 이것은 C에서 E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1차 반등에 비해서 2차 반등이 약 2배가량이다. 그 다음에 3차 하락은 E에서 F까지 13캔들은 A에서 B까지 1차 하락 17캔들보다 조금 작은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했고요. 왜냐하면 앞에 봤기 때문에. 다음 차트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차 하락은 A 전등에서 B까지 9캔들이죠. 앞에 두 케이스에서는 1차 하락이 18캔들 또는 17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캔들 가까이 진행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10캔들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0캔들보다 작게 진행되는 움직임에서 하락적으로 움직일 때 9캔들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1차 반등은 A에서 B까지 반등한 것에 한 캔보다 작은 8캔들로 진행되죠. 이것은 자연수열에 의한 것입니다. 9캔들의 왼쪽은 8이고요. 오른쪽은 10캔들이기 때문에 9캔들보다 한 캔들 작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는 13캔들로서 이 부분은 1차 하락 9캔들, 1차 반등 8캔들 숫자를 합한 것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차 하락이 진행된 다음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승이 급하게 나타나서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시켜버려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차 하락이 1차 하락, 1차 반등은 합생 숫자보다 크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작게 됐다는 경우도 가끔씩 출현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D에서 E까지 나타나는 반등은 16캔들인데 여기 2차 반등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1차 반등에 비해서 2배가량 나타나죠. 앞에 있는 케이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1차 반등 여기는 이제 B에서 C까지 1차 반등 8캔들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2차 하락은 13캔들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캔들 상승에 비해서 13캔들 하락은 1.618 확장입니다. 피보나치 수열로서 8, 1, 3, 2, 1 이렇게 나타납니다. 8이라는 숫자를 보면 다음 숫자는 13캔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익히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열레스 캔들, 이것은 2차 반등이죠. 2차 반등은 열레스 캔들이 진행됐는데 2차 반등의 특징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1차 반등 숫자의 약 2배가량 진행되는 것이 2차 반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나온 특징도 유사하게 변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잘 해보시면은 각각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숫자들이 잘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대응을 시켜보시면은 재미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6캔들이라는 것은 1차 하락 때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2차 반등 때도 나타나고 또 2차 하락에도 나타나고 굉장히 각 국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빈번하게 출현합니다. 16캔들 내지 17캔들. 13캔들이라는 것은 16캔들보다 작은, 이제 조금 작은 이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공간적인 특징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름층 밖에서 이렇게 밑에서 놀다가 구름층 근처로 이제 복귀를 하니까 여기 저항을 받아가지고 떨어지죠. 이 3차 하락은 이제 차트 보시면은 3차 하락인데요. 3차 하락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숫자가 1차 하락 숫자보다 작게 나타나면서 그 이후엔 또 급격한 상승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런 각 국면의 하락 국면마다 특징을 잘 관찰해 두셔야 이런 3차 하락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차 하락까지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3차 하락까지 진행된 특징이 각 국면별로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특징을 잘 말씀드렸고요. 또 반등 국면에서도 1차 반등, 2차 반등 특징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녹화된 부분을 자세히 이제 보시고요. 공부를 이렇게 해두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면에 나타나는 특징을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자꾸 적용을 시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수, 제가 설명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황금수라는 것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17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황금수입니다. 황금수라는 것은 1.618이라는 그 비율을 숫자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금수.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 한 1.06% 빠졌죠. 왜 이렇게 빠졌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G에서 H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아침에 상승했을 때 16캔들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A 바닥에서 움직일 때 보시면 17캔들 가량 올라간 상태에서 6캔들 상당히 급격하게 흔들었거든요. 이걸 학습 효과입니다. 앞에서 17캔들 정도 올라가서 꺾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근처 가지 않을까. 그게 심리적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발행된 것이 16캔들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캔들은 17캔들 또는 16캔들,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또 18캔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16캔들과 17캔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6캔들과 17캔들을 제가 황금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다음 황금수,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6캔들은 천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A에서 이제 B까지 올라갈 때 4캔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B 천정에서 C 바닥까지 내려올 때 12캔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4캔들, 내려올 때 12캔들 가량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제 더하면은 16캔들 가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올라간 게 16캔들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저희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16캔들 움직인 요 부분은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볼 때 미국 시장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빨리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보다 먼저 이제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얼스 캔들이라는 것이 미국 시장 또는 우리 시장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또는 천정에서 이렇게 16캔들 가량 움직일 때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 16캔들이라는 것은 이 16캔들이 여기 이제 12캔들과 조합이 돼가지고 16캔들 이렇게 나타난 거 마찬가지로 그 미국 시장에서도 12캔들과 결합이 돼서 16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캔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4캔들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은 5캔들 가량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9캔들 가량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 한 캔들에서 9캔들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은 에너지가 모이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올라가면서는 이 4캔들인데 한 캔들에서 양봉이 2캔들로 증가하면 그 2배로 증가했으니까 다음에는 4캔들로 이렇게 이 2캔들의 2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양봉 이 캔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세 보시면은 하락하면서도 에너지가 이게 강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감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제 한 캔들 그 다음에 2캔들 더해서 3캔들인데 이게 한 캔들이 오버슈팅 됐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2캔들 4캔들 양봉을 2개를 더해보면은 양봉이 한 6개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진행하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2캔들에서 합해서 7캔들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은 한 캔들에서 2캔들 이렇게 진행돼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4캔들 해가지고 한 캔들 더하기 2캔들 양봉 더한 것보다 한 캔들이 더 오버슈팅 됐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작용을 해서 이 2캔들, 4캔들을 더하면은 다음에 6캔들이 되는데 실제로 나타난 것은 7캔들이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타나는 미묘한 이런 부분들을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내려올 때 반등하는 양봉의 캔들 숫자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상태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반작용으로 뒤로 밀리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 캔들, 2캔들 더하게 되면 3캔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4캔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캔들, 4캔들 이렇게 진행돼서 다음에 6캔들 가량 양봉이 나오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5캔들 나오고 2캔들 가량 진행되기 때문에 양봉이 7캔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한 캔들이 오버슈팅이 됐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무의미하게 양봉과 음봉을 섞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매수 매도 세력 간에 약간씩 이렇게 과도하거나 또는 모자라는 이런 상태들을 양봉과 음봉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은 실제로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저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조금 충격을 받았죠. 미국은 0.48% 하락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런 아래쪽에 이제 이 꼴이 나타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들을 움직일 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때까지는 보시면은 숫자가 양봉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한 캔들에서 2캔들로 증가하고 또 2캔들에서 4캔들로 증가하고 또 4캔들에서 5캔들로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5캔들에서 2캔들로 줄어든 상태에서 음봉이 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 세력이 점점 더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상방으로 몰아갔었는데 이제는 양봉에서 연속된 숫자가 작은 걸 보니까 이제는 철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감각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시장이 우리나라 1%가량 하락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제 3단계 하락과 그 다음에 황금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연결 숫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16캔들 또는 17캔들 이런 황금수라는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비율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움직임은 결국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확장되는 대표적인 비율이 1.618이다. 그것은 이제
아까 이제 피부마취 수혜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3캔들에서 5캔들로 진행한다든지 또는 8캔들에서 13캔들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할 때 그 특정 비율이 1.618이라는 비율로 나타난다. 그래서 1.618이라는 이 비율이 만약에 기준을 10캔들로 잡으면은 그 비율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은 16캔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16캔들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나타날 때 거기서 이제 반작용이 이제 나타난다. 그동안에 추세가 상승이었으면은 조금 이제 뒤쪽으로 하락 움직임이 나타난다든지 그동안 하락이었으면 또 위쪽으로 반등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수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만은 일단 황금 비율을 이제 특정한 수치로 이렇게 만드는 용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황금수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용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개념을 전달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훨씬 더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 하락의 단계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상승의 단계에 2회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황금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강의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주말 때 이제 강연에 오셨다가 이제 그냥 가신 분도 계시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말에 일요일 날 이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강의했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그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할 기회가 없어서 못 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무료 강연회 자리를 같은 위치에서 일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마련했으니까 시간이 되시거나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내용들은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 추가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일목균형표의 3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발췌해서 또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멘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고요. 한 2시간가량 돼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했던 하락의 단계를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8회 이제 해당되는데요. 12회 중에 약 4회가량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배우신 것들을 이제 녹화를 통해서 자세히 더 공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